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공포 드라마가 극적으로 로맨스 드라마로 바뀌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원팀 됐다고 들떠 있겠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은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짜증 날 법도 합니다. 지금껏 이런 대선은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 이제 오늘로 꼭 60일 남았는데 또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침의 매일경제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정미경 전 국회의원,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첫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관심은 여전히 국민의힘 극적 갈등 봉합 이후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전망이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짚어볼게요. 중앙일보 5면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포옹은 했지만 아주 진하게 포옹했더라고요. 보니까 2인 삼각 행보 곳곳에 지뢰밭이다. 하하. 장밋빛 얘기만 나올 줄 알았던데 지뢰밭이다? 조금 심각한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3월 재보선 5곳 공천. 3월에 무슨 재보선이 있어?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걸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 5곳이나 돼요. 미니 총선으로 불려요. 대선도 있지만 3월 9일 날 미니 총선이다. 굵직굵직한 자리가 났습니다. 3월 재보선 5곳 공천, 선대위 개편,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등 충돌 소지가 있다. 당 내부에서 또 안 싸우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 정미경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도부에 계시기도 하니까. 물론 극적 갈등 봉합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또 나가면 나 진짜 그때는 대표 내려놓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언론들은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사실은 이제 지도부니까 정말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이제 신뢰가 잘 형성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뢰밭이라는 이제 표현을 아마 언론에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치가 그 지뢰밭 속에서도 그 지뢰밭을 안 밟고 살금살금 잘 가면서 그 성공을 이뤄내는 게 또 하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옆에서 이제 무력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왜냐하면 지도부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 순간순간에 너무 무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냉정해져야 되는데 냉정함을 찾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그 짜증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무튼 이것도 정치예요. 제가 보니까 이 여의도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예, 이런 모든 상황을 그냥 인정하면서 저는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윤석열 후보가 끌어안았고 그것도 너무 다행이고, 선거는 덧셈 정치입니다. 누굴 빼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사실은 달래고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꾀주머니예요. 꾀주머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꾀주머니인데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이제 꾀주머니다. 네, 네. 그러니까 꾀주머니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다음에 그 제갈공명과 유비는 차이가 있죠. 제갈공명은 제갈공명답게 다뤄줘야 되는 거고, 유비는 유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갈공명에게 막 유비, 왜 너 유비 아니냐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더 통합의 정신으로 크게 나가서, 지금 그 국민의 여망은 정권 교체입니다. 그 정권 교체라는 큰 국민의 뜻을 그릇에 잘 담아내면 그것 또한 그 지금 역사적인 지금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네. 제1야당으로서 저는 그 두 분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갈공명, 제갈량 얘기 나온 김에 사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당 내에서는 의원들 입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무슨 제갈공명인 척하고 있다. 제갈량인 척하고 있다. 아주 자기가 무슨 꾀가 많은 줄 알고 하고 있다. 아주 격한 표현도 나왔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이 봉합이 되면서 사실 그런 말을 성토를 했던 분들은 조금 머쓱해지기도 잠시나마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결의 기사 좀 볼게요. 한결에 오면 보니까 역시 한결에도 뭔가 아직 갈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그런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갈등 묻은, 벌써 묻었다. 해결보다는 일단 잠시 묻어놨다 수면 아래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갈등 묻은 윤이 수술 가위 뱃속에 넣고 꿰맨격이다. 이거는요. 누가 했냐? 김영환 전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이 SNS에 남긴 글이에요. 사실 내부에서 뭐 상대당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공격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내부에서 벌써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좀 섬뜩하잖아요. 수술 가위를 뱃속에 넣고 꿰맨격이다. 쉽게 말하면 봉합한 거잖아요. 서둘러 그냥 어정쩡 봉합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런 뭐 내부 우려가 나오는 게 그날 의총 마치고 이준석 대표가 제안했어요. 내가 택시 면허증도 있으니 평택 그 순직 소방관들 조문을 간다니 내가 운전대를 잡고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막 박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해석까지 안 나왔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운전대를 잡겠다? 이거 뭔가 메시지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론, 네, 연상되죠, 운전대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해석하자면 내가 대선에서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면 그런 거를 던져놓고 받나 안 받나를 게임처럼 즐기는 스타일로 보여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조사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그게 정권 재창출이냐 유지냐 국정안정 넣으면 또 다 수치가 달라요. 근데 국정안정을 넣으면 국정안정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정권 교체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로 바꿔도 정권 교체가 되겠구나, 차별화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일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에 걸친 당대표의 가출로 인하여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당신들이 할 수 있겠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당신들이 수권 능력이 있어?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 당 하나 못 추려서 그렇게 깨박살이 나고 소리가 큰데 어떻게 국가를 맡기겠어? 이걸 의심받고 있다. 이 부분은 언론이 지적 안 해도 긴장해야 될 지점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파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민주당은 이렇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 선거 시기에 그 사람이 없으면 선거가 안 되는 건 딱 한 명이면 돼요.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보면 내가 운전대 잡아야 이겨. 내가 와야 2030 표가 와. 김종인 위원장은 나 없으면 선거 못 치러. 내가 감독하고 배우해 후보한테. 이런 태도고 김병준, 김한길 위원장 다 그렇습니다. 태도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후보는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돼봐야 운전기사예요. 운전대 잡았다고 주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이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의 이제 위기 상황을 증폭시켰잖아요. 그런데 지지율 하락의 진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내부에서 꼼꼼하게. 하락한 이유는 첫째 후보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게 제일 컸고요. 그중에서 후보의 본질적으로 저 사람이 철학이 있나? 철학 이전에 보도자료라도 읽을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이요. 본인은 억울하겠죠.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내 리스크가 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저는 어느 당대표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가출해서 당내를 협박하고 후보를 비난하고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감독으로 복귀한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내부에서 저 둘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고 난리 나고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더니 제일 문제 많은 두 사람이 손잡고 나왔네? 이게 어떻게 안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지율 하락의 이유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네. 예, 이후 대책도 마련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미경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 중에 진단 중에 지지율 까먹은 거 이준석 대표 책임 어느 정도나 된다고 자체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크지요. 예, 뭐 그걸 뭐 몇 퍼센트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당 대표는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그 어른처럼 이 모든 걸 품어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책임이 크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책임을 논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됐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1야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그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 과연 이렇게 내부 싸우고 이러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화합을 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 과정을 또 좀 힘드시지만 어렵게 봐주시면서 가지 않을까. 네. 예,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본인이 이번에는 그 한 번 더 하면 자기 이제 그 사퇴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자, 그제입니다. 의원총회 직후에 두 사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화합하는 모습 그 얘기를 했는데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고민이었다. 이제는 그 고민에 있어가지고 접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평택 화재 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 빈소를 가는 길에 이준석 대표의 전기차에 후보,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뒷자리에는 권영세 사무총장,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단체 쭉 가면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네. 저 때만 해도 이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도 나오고 지지했어요. 그런데 언론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한 것 같아요. 여기뿐 아니라 대부분의 뭐 사설, 제목 등에 보면 가까스로 어정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운전대에 관한 해석을 우리 앵커께서 최민희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평택까지만 간 줄 알았더니 거의 부산까지 다 가버렸어요. 막 국민의힘 이야기, 후보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지지율 이야기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참겠습니다. 저는 운전대 잡아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평택 조문 가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봉합이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에는 좀 강경한 분들이 좀 옆에서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가지고 그걸 좀 확대해서 한 경향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또 이준석 대표도 조금 안 좋은 그 강경파들이 쏟아내는 안 좋은 이야기에 좀 현혹돼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 강경파 좀 물러났잖아요. 그 캠프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봉합이 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봉합을 또 깬다. 그러면은 지금 그 정권 교체 의미를 민당 분들은 가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는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 당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A당이 집권하고 있으면은 A당이 아닌 다른 당이 잡는 게 정권 교체지 사람이 바뀌는 게 정권 교체가 아니에요. 근데 말을 자꾸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엄청 높거든요. 가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정권 창출을 바라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한 30%가 나옵니다.
목요일인가요? MB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 또 눈길을 끈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30%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봉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후보나 당이나 정말 죄를 짓는 것이죠. 죄의 강도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지만 봉합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제 오늘로 60일 남았어요. 근데 유영하 교수님, 예. 뭐 이제 봉합도 됐고, 예. 뭐 여러 가지 여건은 이제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이제 시간은 사실 없어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뭐 선대 본부 체제로 이제 조금은 슬림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언론들이 볼 때는 갈등 요소가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 공식적으로 뭔가 직책은 맞지 않겠지만 뭔가 이른바 뭔가 발목 잡지 않겠어? 또는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이 태도 이게 후보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다 이런 평가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그런 자존심 문제 이걸로 충돌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지금 앵커께서 문제 제기한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TK라든가 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권 교체의 수단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바탕에 자꾸만 드러난 거예요. 네. 자질과 능력이 이거 거의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대중 정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제 JTB 조사인가요? 거기서 25%까지 떨어져 버렸다.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예요. 아하.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봤겠죠. 제 추측은 그래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네. 접하잖아요. 접하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어떤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자질 이런 것보다도 그냥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강한 그냥 정권 교체 의지만 갖고 있는 분 아니냐. 그러면 나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도 나한테 정권을 줘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슨 주머니죠? 뭐 비단 주머니가 있으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자. 정권 교체 차기 정권에서 내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영향력을 인정해 달라. 내가 옆에서 들으면 그런 게 이준석 대표의 요구사항이 그런 높은 수위더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정권을 주고 내가 어떤 뭐 자기 자신을 기분 나빠했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적 조건을 요구했을 것이고 반면에 이쪽에 김한길 또 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이분도 정치권에서 선수거든요. 이분도 아마 그런 걸 요구했을 것이고 나하고 하자는 거죠. 또 거기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나하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누구하고 해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쪽 손을 들어준 거죠. 윤핵관과 또 김한길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쳐낸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쳐내기로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못 쳐낸 거죠. 왜 그러냐면 20, 30대의 이대남의 어떤 지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을 한다 그래도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게 무슨 책임당원의 20%인가요?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투표를 하더라도 30%가 찬성해야 되고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이준석 대표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 하다가 대선 다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안 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대선 국면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특히 성상납 의혹이라는 문제를 2013년도에 있었던 대전지검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기로 했어요. 네.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사는 어떤 지역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희한한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다 자기가 완전히 매장당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대표를 만약에 탄핵당한다 그러면 자기도 자기 정치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께서 지적하신 대로 드라마틱한 과정을 윤석열 후보가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전번에 울산해동도 가서도 유하여로 해서 봉합했잖아요.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그 의총에서 공격받고 있을 때 들어가서 아니야 우리 같이 해.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껴안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게 봉합 과정이고 언제든지 또 재현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권력 투쟁과 권력 구조에서 나온 얘기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쓰는 겁니다. 이간책을 계속 쓰시고 계시는 것 이간칙이 같아요. 이간칙이 아니 무슨 이간칙이야? 저는 해서 그러니까 제 의견에 반대가 되면 잠깐만요. 엄청난 비난만 아니, 잠깐만. 쏟아붓고 있네요. 네네네. 제 의견에 반대가 되면은 네. 그 반대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공세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저렇게 어떤 부분이 제가 얘기한 인신공격해놓고 부분에서 무슨 저런 뭐가 이야기를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세요. 아, 오늘 시청률 오르겠습니다. 아니, 인신공격을 하지 맙시다. 별로 시청자분들은 이런 모습 안 좋아하십니다. 일단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너무 인신공격을 해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계속 혼란스럽고 또 뛰쳐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막 불을 막 다른 당에서 질르네요. 근데 저건 좀 너무 좀 반대를 하더라도 좀 인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성역 확인되지 않는 그 이야기까지 내비치면서 되게 오늘 말씀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수사의 초기 단계고 이제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앞서 이제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이렇게 되면 매장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은 수위를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확인된 내용만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네. 확인된 내용이죠. 제가 얘기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청산록을 받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의혹이 제기된 그래서 것이고 제가 의혹이라고 말씀드렸죠. 의혹이 제기된 의혹이라고 거고 그래서. 네.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 정치적 증명은 끝나는 거죠.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수사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결과가 예, 나와야 예,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표현 가지고 조금 지나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